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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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야? 어머, 지금 다 학생분들이에요? 네. 저는 18살이에요. 18 고2? 네. 17살. 17살? 네. 다 그럼 울산 친구들인 거예요? 네. 다 다른 학교? 네, 다 달라요. 울산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1시간 동안 역사 수업을 하게 될 교사 안수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의 테마가 모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형성평가 때 80점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우와. 잘 따라오면 평가요?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실제로 역사 수업 80점 넘어본 적 별로 없는데. 자, 앞에 무슨 글자가 있죠? 울산. 울산 하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나요? 고래. 방구대 안각화. 울산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도 발견이 됩니다. 고래뼈에 뼈 바늘이 박혀져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 했다? 사냥. 사냥했다. 이렇게 되겠죠? 너 되게 똑똑하다. 고래를 사냥했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방구대 안각화는 이 고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울산에는 최초라고 불리는 타이틀을 가진 유적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논유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논유적입니다. 논. 나 진짜 논에서 무슨 농사 짓는다? 강아지? 저 사무실에 처음 봐요. 여기 보세요. 자, 초에 논유적이 있었다. 그럼 뭐 키웠다? 강아지. 강아지 아니라니까. 선생님 보라고. 죄송해요. 네. 집중. 자, 검단리 환호유적은 최초의 환호유적이라고 합니다. 환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동그랗게 벽을 세우는 겁니다.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인 거죠. 울산은 고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 어느 나라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신라. 신라의 수도가 어디지? 경주. 경주 여기 있습니다. 울산은 어디랑 관련이 있다? 신라랑 관련이 있다. 울산은 경주의 외항, 그러니까 항구라는 거죠.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부 기억하라고요? 네,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신라와 관련 있는, 신라와 울산이 관련 있는 슬라이드를 하나 보면 얼굴이 어때? 네, 무서워요. 예뻐요? 네. 예뻐요. 이상해요. 예뻐요. 얼굴이 어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얼굴이 이상하다고 하시다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뭘 열심히 해? 내 얼굴이 이상하다고? 아니요. 안 보이시나? 어디서 온 사람? 인지 모르겠지만 딱 얼굴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자꾸 얘기하면 이런 외국인들은 어디를 통해서 왔다? 항구. 그 항구가 어디다? 울산이다. 울산을 통해서 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 때는 이방인이라 하면 배 타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배 타고도 올 수 있지만 어디로도 올 수 있을까요? 말 타고 오나? 말 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찔리면 어떡해! 뭘 어떻게 해? 말 타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상으로는 고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도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울산은 수도의 외항, 항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조선을 건국해도 외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 이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0차례 넘게 이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을 잘 아는 외교통이 됩니다. 외구로 인해서 잡혀갔던 조선인들 667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울산은 군사도시 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구가 있었다. 일본과 교류를 했다. 바꿔 얘기하면 일본 애들이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격받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군사 도시, 군사 시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병영. 그 병영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병영성은 바꿔 얘기하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오. 이것도 무역해서 온 거가. 울산이 군사 도시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너 왜 갑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막아야 되는데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오, 깜짝이야. 임진왜란 초기에는 왜군의 공격을 받은 병영성을 지키는 군대가 다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함락이 되면서 일본군이 쭉쭉 올라가게 되죠. 조명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우게 되면서 일본군이 점차 밀려나서 남쪽으로 오게 되고 일본군은 거점이 필요하니까 남해 안에 일본 성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두 개의 일본 성, 외성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는 울산 외성, 지금의 학성공원입니다. 봄에 벚꽃이 피면 그렇게 예쁜 서생포 외성, 이 두 군데의 외성을 쌓게 됩니다. 울산성에서 일어난 전쟁을 도산성 전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세 차례 벌어지게 되고 일본이 결국에는 요즘에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패배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싹 빠져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는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는 근현대로 넘어갈 건데요. 근현대하고 가장 관련 있는 사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독립운동가가 울산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는 박상진 같은 분도 있고 최연배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박상진은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났고 울산에서 크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판사 시험 합격을 하는데 나는 일본에서 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대한광복회를 만들어서 1910년대 일본이 굉장히 억압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독립운동 기구의 대표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배는 뭘로 유명합니까? 한글이죠, 한글. 외설 최연배의 가장 큰 말은 한글은 목숨이다.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세빈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잘 가는 동구의 일산해수욕장이죠. 일산해수욕장에 가면 보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르게 됩니다. 이분들 말고도 울산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해방된 공간에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쉬운데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10문제라서 금방 풀 수 공부할 시간 있습니다. 주신다면서요? 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로 바뀌셨어요? 쳐야죠. 우리나라 최초의 회화 작품을 쓰시오. 시험은 잘 쳤죠? 네? 이거 뭐 제가 다 갖고 가도 되죠? 미디어에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따로 점수를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울산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수업은 울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역사를 수업한 거여서 잘 몰랐던 부분까지도 알게 됐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깊이 있게 해서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우리는 사실 큰 틀의 역사만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울산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확고하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다 합쳐져서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의 역사를 공부해서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게
정확한 역사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울산에서 태어났고 계속 살 수도 있으니까 울산 역사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기억할게요. 전부 기억하겠습니다.